부산 자갈치 시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시장 풍경, 상인들의 호객 소리,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활기찬 시장에도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세기의 역사를 간직한 이 시장의 어두운 과거와 숨겨진 전설 말입니다. 시장 한켠에 자리한 작은 가게, 송알매 해물탕은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낡은 간판, 빛바랜 메뉴판,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을 찾는 단골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송명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이 가게는 70대 노파의 평범한 장사처럼 보이지만 오래된 상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송알매 가게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이 시장 안에서 속삭임처럼 돌았습니다. 왜 그런 말이 돌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단지 송명자의 단정한 모습과 항상 정갈하게 쪽진 하얀 머리카락 아래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송명자는 매일 아침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70년의 세월을 말해주듯 주름졌지만 칼을 다루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손에 있는 굵은 흉터들은 그 손이 단순히 해물탕만 끓이던 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흔적이었죠. 오늘은 문어가 싱싱하네. 이거로 손님들 접대하면 딱이겠다. 송명자는 시장에서 갓 들어온 해산물을 살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녀는 정갈한 손길로 식재료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 뭔가 달랐습니다. 송명자의 목 뒤로 한기가 느껴지는 듯했죠. 시장 안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장 입구에서는 낯선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셔츠에 선글라스를 낀 이들은 마치 시장의 주인인 양 활보했습니다. 상인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죠. 과거 70년대 부산 항구를 주름잡던 폭력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옛날 그 양아치들처럼 굴고 있다더라. 송명자 옆 가게의 김씨 할아버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송명자는 대답 없이 칼로 문어 다리를 정확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죠. 사실 송명자는 1970년대 부산 항구에서 칼잡이 명자라고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19의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기 위해 칼을 들었던 그녀는 항구의 무법지대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터전을 일궜습니다. 항상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녔고 그녀의 칼솜씨는 남자들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해물탕 파는 평범한 할매일 뿐이야. 송명자는 자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딸이 미국으로 떠날 때 폭력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시장에 퍼지는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서랍 깊숙이 숨겨둔 칼이 떠올랐습니다. 그 칼에는 명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오는 손녀 민지를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송명자는 손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시장의 변화, 새로운 세력의 등장, 그리고 손녀의 방문이 모두 겹치는 날이라니. 할머니 해물탕은 부산에서 최고라던데 진짜 그런가요? 때마침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관광객의 질문에 송명자는 잠시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40년 넘게 끓이다 보니 맛은 보장한다, 아이가.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송명자는 창밖으로 시장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날이 될 것 같은데. 시장 건너편에서는 이미 제비파라고 자칭하는 젊은 패거리들이 상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리더 준호는 특히 나이든 상인들을 노렸죠. 그리고 마침내 송명자의 가게를 주목했습니다. 저기 송알매 해물탕이라는 곳, 노인네 혼자 하는 가게더라. 쉬운 먹잇감이겠는데? 준호의 말에 패거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송명자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숨겨진 역사가 곧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자갈치 시장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비파라고 자칭하는 젊은 패거리들이 나타나 상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갈취했습니다. 특히 저항하기 어려운 노인 상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구역 돌 차례다. 해물탕집부터 시작하자. 제비파의 리더 준호가 지시했습니다. 28살의 준호는 짧게 올린 머리에 문신이 새겨진 팔뚝을 드러낸 채 시장을 활보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4명의 젊은이들이 따랐죠. 그들의 눈빛은 거만했고 걸음에는 무례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 형, 저 송알매 해물탕은 아직 안 갔지요? 준호의 친구 민석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 노파 혼자 하는 가게더라. 별거 아니야. 오늘 가보자. 준호는 송알매 해물탕을 쉬운 먹잇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상인들은 그들이 실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비파의 횡포를 끝낼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송명자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해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문어와 전복, 새우를 정갈하게 다듬는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가의 붓질처럼 섬세했습니다. 칼이 재료를 가르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죠.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손녀 민지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해물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와 그의 패거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게의 주인인 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죠. 할매, 장사는 잘 되십니까? 준호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송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질하던 해물에 집중했죠. 이런 무시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시장에서는 우리 제비파의 보호를 받아야 장사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다른 가게들은 다 월 보호비를 내고 있는데 할매는 아직 한 번도 안 내셨네. 송명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준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할매, 내 말 안 들리십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송명자는 마침내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송명자의 눈빛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 없다. 나가라. 송명자의 첫마디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오랜 세월의 내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랐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요?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을 따라야 해요. 할매만 예외일 순 없어. 송명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서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꺼내려는 찰나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막 도착한 손녀 민지였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가게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멈춰 섰습니다. 20대 후반의 민지는 세련된 옷차림에 긴 머리를 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 일행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송명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손녀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손님들이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이 민지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할머니 손녀가 예쁘네요. 미국에서 왔다고? 재미교포인가 보네. 준호의 말투에 민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송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칼잡이 명자의 눈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녀는 건드리지 마라. 마지막으로 말한다. 나가. 송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송명자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할매,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안 그러면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송명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꺼낸 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손잡이에는 명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민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송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번 다시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패거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송명자가 단순한 노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를 겁주려는 겁니까? 그런 낡은 칼로요? 웃음네요. 준호가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송명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키는 작았지만 갑자기 공기 중에 무게가 실린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할머니는 항상 따뜻하고 자상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송명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 없이 5명의 거친 남자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낯설었죠. 할머니, 민지의 작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송명자는 손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녀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괜찮다, 민지야. 이 사람들은 이제 가는 중이니까. 송명자의 말에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이 시장에서 우리 제비파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할매 같은 노인네 하나 때문에 물러설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명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눈빛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송명자는 천천히 테이블을 돌아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묘한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또는 사냥감에게 접근하는 맹수처럼 말입니다. 준호와 그의 패거리들이 저절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님, 뭔가 이상해요. 그냥 가시죠. 패거리 중 한 명이 준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봐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준호가 뒤돌아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가게 입구에 5명의 중년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평범한 시장 상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자세는 평범한 상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어이, 꼬맹이들. 우리 명자 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 선두에 선 남자 동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패거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다 봤다. 누님한테 보호비 달라고 했지? 항구의 여왕, 칼잡이, 명자 누님한테?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항구의 여왕이요? 칼잡이 명자라고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너희가 뭘 알겠냐? 저 누님이 누구신지. 70년대 부산 항구를 주름잡던 전설이셔. 민지는 할머니를 향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명자는 손녀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누님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동철이 송명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명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해물을 손질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동철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준호와 그의 패거리들은 식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년 남자들은 청년들의 팔을 붙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항구의 여왕, 칼잡이 명자라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그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항구의 여왕이라니, 칼잡이라니. 송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다, 민지야. 내 엄마도 잘 모르는 이야기지. 송명자는 민지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굵은 흉터들이 민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그 흉터들. 송명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함께 남아있는 수많은 흉터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증명하는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19에 내 할아버지를 잃었다. 그때 내 엄마는 겨우 2살이었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남는 건 쉽지 않았어. 송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숨죽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칼을 들게 된 건 다 너희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송명자는 민지에게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초 부산 항구는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젊은 과부였던 송명자는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해물 장사를 시작했지만 곧 지역 폭력배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칼을 처음 든 건 내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날 밤 그들이 우리 가게를 습격했을 때 나는 주방에 있던 칼을 들었다.
송명자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송명자의 눈빛에 담긴 결연함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해야 했어. 살아남기 위해서. 내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칼잡이 명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송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찬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송명자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야무진 턱선, 그리고 항상 옆구리에 차고 다니던 칼. 그녀는 정말 항구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30년 전 일이야. 내 엄마가 미국으로 떠날 때 나는 그 삶을 완전히 버렸다. 다시는 사람을 해치는데 칼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송명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한 후회는 없었지만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오래된 칼을 꺼냈을 때 그녀의 몸은 30년 전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하게 자란 민지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젠 다 지난 일이야. 내가 그런 표정 짓지 마라. 송명자는 민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명자와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는 동철을 비롯한 중년 남자들이 준호와 그의 패거리들을 무릎 꿇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할머니? 민지가 물었습니다. 송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철이 25년 전 내 밑에서 일했던 애야. 다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나를 누님이라 부르는구나. 송명자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삶을 버렸지만 그 삶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동철이 준호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와 그의 패거리들은 땅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죄다. 특히 이 바닥에서는 동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명자 누님은 항구에서도 전설이었다. 누님 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안 된다. 그것도 다 누님이 살려주신 거지. 준호와 그의 패거리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는 다 은퇴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지. 누님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옛날 일을 잊었다는 뜻은 아니야. 동철의 말에 시장 구경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저 아저씨들 예전에 조직 사람들이었대. 그래서 이 시장이 요즘 평화로웠던 거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와 그의 패거리들을 향해 싸늘하게 꽂혔습니다. 이제 어떡할 건데? 동철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동철과 그의 동료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얼굴을 다 기억했다. 부산 어디에서도 이런 짓 못할 거야. 알아들었지? 준호와 그의 패거리들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을 찍은 스마트폰 영상들은 이미 SNS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찍힌 제비파의 몰락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동영상 제목은 자갈치 시장의 전설적인 할머니였습니다. 민지는 창밖의 광경을 지켜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송명자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다른 상인들한테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송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소문은 빨리 퍼지는 법이야. 요즘 젊은 것들이 상인들 괴롭히는 일이 많았다더라. 특히 나이 든 상인들을 주로 노렸다고 하더구나. 송명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해서가 아니라 다른 노인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 듯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오늘 그들을 막아선 건 우연이야. 내가 오는 날이라 특별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녀석들이 들어온 거지. 송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이제는 내게 내 비밀을 알려줄 때가 됐나 봐. 송명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칼은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동철과 그의 동료들이 송명자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민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누님, 이분이?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송명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녀다. 미국에서 왔어. 동철과 그의 동료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송명자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가씨. 누님 닮아서 참 예쁘시네요. 민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이들의 존경심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다들 앉아라. 차라도 한잔하자. 송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동철은 민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누님 건강은 어떠세요?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살면서 할머니의 건강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할머니의 모습은 충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보셨듯이 아직 힘이 넘치시죠?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누님은 우리에게 은인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 다 누님 덕분이니까요. 민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도와주셨는데요? 동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젊은이들이었어요. 항구에서 싸움질하고 다니던 패거리였죠. 누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칼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생명을 지키는 거다. 그게 누님의 철학이었어요. 송명자가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동철의 말을 들었는지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현실 얘기나 하자. 저 녀석들 어떻게 했나? 동철은 바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누님. 경찰에 자진 출두시켰고 시장 상인들에게 빼앗은 돈도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 상인들에게 사과하라고 했고요. 송명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잘했다. 이제 시장이 다시 평화로워지겠구나. 동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누님을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다들 누님이 계시면 시장이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송명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난 그냥 조용히 장사나 하고 싶다. 동철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명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듯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이 시장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두 마음 사이에서 할머니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하세요? 좋은 기회 아닌가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송명자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해물탕 파는 평범한 할매일 뿐이야.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에 있는 흉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흉터들은 할머니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훈장 같은 거예요. 할머니는 강인한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존경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송명자는 말없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너는 어머니를 닮았구나. 똑같이 고집이 세. 동철과 그의 동료들은 송명자와 민지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송명자가 손녀의 말에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누님, 시장 상인의 명예회장은 그냥 이름뿐인 자리가 아닙니다. 누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젊은 패거리들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더욱더요. 송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웃으며 장사하고 관광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송명자의 한마디에 동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송명자가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동철과 그의 동료들이 떠난 후 송명자와 민지는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가 손질한 해물로 해물탕을 끓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송명자는 손녀의 손길이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확하고 섬세한 칼솜씨는 분명 피를 타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솜씨가 좋구나, 민지야. 송명자가 칭찬했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요리를 공부했어요, 할머니. 특히 한식을 전문으로요. 송명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손녀가 요리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왜 말하지 않았니?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깜짝 선물로 남겨뒀어요. 사실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한식당을 열고 싶거든요. 송명자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손녀가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요식업은 쉽지 않아. 송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처럼 강인하게 헤쳐나갈 거예요. 제 피 속에도 할머니의 DNA가 흐르잖아요. 송명자는 말없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어렸습니다. 그래, 내 안에 내 피가 흐르는 건 맞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동철 아저씨가 말한 칼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생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말.
그게 할머니의 철학인가요? 송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고 문어를 정교하게 손질했습니다. 그래, 내가 깨달은 진리지. 나는 처음에 살기 위해 칼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칼은 결국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빼앗기도 한다는 것을. 송명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겪고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내가 칼을 처음 들었을 때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곧 나는 그 칼로 나와 내 엄마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되었다. 송명자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항구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어떻게 항구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내 엄마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칼을 폭력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가게를 열고 해물탕을 팔기 시작했지. 칼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도구일 뿐이야. 민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같이 가게를 운영해요. 제가 배운 현대적인 요리 기술과 할머니의 전통적인 방식이 만나면 정말 특별한 곳이 될 거예요. 송명자는 놀란 듯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녀가 자신과 함께 일하길 원한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니? 이런 작은 가게에서? 민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 가게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송할매와 손녀의 해물탕으로요. 할머니의 전통 비법과 제 현대적 감각이 만나면 분명 대박 날 거예요. 송명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하겠다. 민지는 기쁨에 찬 얼굴로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송명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시장 전체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송명자의 가게 앞에는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송명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명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김씨 할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연이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비파 녀석들 때문에 장사도 못할 지경이었는데 명자 씨 덕분에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됐네요. 송명자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특별히 한 일은 없다. 하지만 상인들은 계속해서 송명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송명자가 시장의 평화를 되찾아준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오전 중에 동철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님, 제비파 녀석들이 경찰에 모두 자수했습니다. 그들이 부산 여러 시장에서 활동했다는 정보도 경찰에 제공했고요. 덕분에 많은 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있습니다. 송명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잘 마무리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동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님, 시장 상인의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다들 누님을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한번 참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송명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송명자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응원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알았다. 가보자. 시장 상인의 회의는 자갈치 시장 중앙의 작은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송명자와 민지가 들어서자 모든 상인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송명자는 당황했지만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송명자님, 우리 시장을 위해 해주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인회장이 인사했습니다. 그는 송명자에게 명예회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송명자님을 자갈치 시장 상인의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업무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상인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송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바라보았고 민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자리를 주시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평화롭게 유지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 송명자의 말에 상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송명자가 수락한 것에 기뻐했습니다. 상인회장은 송명자에게 명예회장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철이 송명자와 민지에게 제안했습니다. 누님, 시장 입구에 현판을 하나 걸고 싶습니다. 누님의 말씀 중에 칼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생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새겨서 시장 입구에 걸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명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그렇게 의미 있게 여겨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 거 괜찮을까? 내 말이 뭐 그리 대단한가? 동철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말이 시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갈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지도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할머니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송명자는 결국 수긍했습니다. 그녀는 동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리하게. 동철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현판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가게를 나섰습니다. 송명자와 민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변화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송명자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어렸습니다. 내가 한 일은 별거 없다. 다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에서 평생의 헌신과 투쟁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게도 새롭게 바꿔볼까요? 송할매와 손녀의 해물탕으로요. 송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내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해보렴. 민지는 신이 나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전통 비법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메뉴를 구상 중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해물탕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변형 메뉴를 추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해물탕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가 배운 현대 요리 기술을 접목시키면
정말 특별한 메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조금 바꿔볼까 해요. 더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요. 송명자는 손녀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이처럼 가게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제 이 가게는 내 것이기도 하니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와 함께 일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송명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품었던 후회와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송명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앨범에는 젊은 시절의 송명자와 민지의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송명자는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가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었지. 하지만 내 엄마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했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법이란다. 민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앞으로는 할머니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송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말에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칼은 음식을 만들고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송명자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판이 걸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멈춰서서 이 문구를 읽고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송명자의 가게도 변화했습니다. 낡은 간판 대신 송할매와 손녀의 해물탕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가게 내부는 더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송명자의 오래된 주방 도구들은 그대로 남겨져 가게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전통 비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송할매 특제 해물탕은 여전히 가게의 대표 메뉴였지만 손녀표 퓨전 해물 파스타, 트러플 오이를 곁들인 해물 전골 등 새로운 메뉴들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송명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안목은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예리했기 때문이었죠. 민지는 할머니가 고른 재료로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조화는 완벽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SNS에 자갈치 시장의 전설적인 할머니와 미국에서 돌아온 손녀의 특별한 음식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설의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송명자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가끔은 자신의 요리 비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점점 더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날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송명자는 주방에서 해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민지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고 동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송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자갈치 시장 홍보대사로 누님을 위촉하고 싶다고 합니다. 누님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해서요. 송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동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홍보대사야? 동철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아세요? 칼잡이에서 요리사로, 폭력의 도구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꾼 여인. 사람들이 누님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민지가 대화를 듣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할머니가 홍보대사라니 너무 멋져요. 송명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냥 해물탕이나 파는 평범한 할매일 뿐이야.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송명자는 민지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동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누님. 누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송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이곳,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알았다. 해보자. 송명자의 대답에 민지와 동철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송명자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송명자와 민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갈치 시장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시장의 모습은 마치 별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기쁘셨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송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기뻤다. 내가 칼을 내려놓은 이유는 내 어머니와 너 때문이었단다. 폭력의 삶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고 싶었거든. 이제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구나. 송명자의 손에 있던 차 잔을 든 손에는 여전히 오랜 세월 칼을 다루었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새로운 세대에게 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더 기대돼요. 민지의 말에 송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거다. 창밖에서는 자갈치 시장 입구에 걸린 현판이 밤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칼은 음식을 만들고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송명자. 이 문구는 이제 송명자의 삶의 철학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명자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송명자를 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명자는 그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장의 자랑스러운 어른이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송명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파이팅이죠? 송명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파이팅이다. 오늘도 우리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보자. 송명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예술가의 붓질처럼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다루는 칼은 이제 오직 음식을 만들고 생명을 지키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문득 물었습니다. 송명자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아니, 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넌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단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송명자와 민지는 나란히 서서 오늘의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송명자와 민지의 이야기는 자갈치 시장을 넘어 부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칼잡이에서 요리사로 할머니와 손녀의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명받아 송할매와 손녀의 해물탕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지의 어머니인 송명자의 딸 송미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그녀는 민지가 한국에 돌아와 할머니와 가게를 함께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민지야. 미경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송명자와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세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지가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가게를 같이 하고 계시다니. 미경의 말에 송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민지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단다. 미경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변화된 가게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할머니의 가게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곳이 그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세 여성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경은 어머니의 항구의 여왕 시절 이야기를 다시 들으며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송명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내 선택이었고 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미경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해요. 민지처럼 가게를 도울 수는 없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에 송명자와 민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인다는 것, 그것은 송명자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송할매와 손녀의 해물탕은 송가족의 해물탕으로 다시 한번 간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가게의 경영과 마케팅을 맡아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미국 경험은 가게를 국제적인 관광객들에게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명소가 된 송가족의 해물탕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송명자는 시장 홍보대사로서, 그리고 상인의 명예회장으로서 자갈치 시장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송명자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누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송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아.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칼을 들고 싸워온 그녀는 이제 칼로 음식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의 현판에 새겨진 칼은 음식을 만들고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송명자라는 문구는 이제 자갈치 시장을 대표하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한 여인의 삶의 철학이자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송명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이룬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있는 굵은 흉터들은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인생의 역경을 이겨낸 승리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재미있는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